예, 드디어 제대로 구현된 거를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둬도 저절로 시계가 가죠. 안녕하세요, 럭키세븐입니다. 자,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, 벌써. 자, 오늘은 지난번에 헬로 럭키세븐에 이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거, 약간은 이제 실용성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. 뭐냐면은 디지털 시계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기본적인 구조는요,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굵은 폰트 적용해가지고 WM 페인트 메시지에서 화면에다가 이제 문자 출력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달라지는 부분은 출력되는 문자열이 고정된 똑 동일한 내용의 문자열이 아니라 매 초마다 바뀌는 몇 시 몇 분 몇 초를 나타내는 시간값이 출력된다는 거, 그거 하나가 다른 건데요. 자, 이거 하나가 다른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프로그래밍을 몇 가지를 해야 되죠. 자, 먼저는 매 초마다 그 시간이, 현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,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되죠. 현재 각이 맞습니다. 현재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API 호출이 필요하고요. 자, 이 API 호출을 통해서 현재 시각을 알게 되었으면은 그 시각을 이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문자열 형태로 가공을 해야 되죠. 그 다음에 가공된 문자열을 화면에 뿌릴 때 한 번 뿌리고 말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매 초마다 주기적으로 화면에 계속해서 뿌려대는, 이거를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가급적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10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분량이었는데, 오늘은 그보다는 약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한 15분 안으로는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설명하는 와중에 계속 똑같은 코딩이니까 벌써 그 윈도우 클래스 정의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. 12개인지 세보고요. 맞죠? 클래스 등록하고, 자, 등록한 클래스를 가지고 윈도우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오버랩드 윈도우라는 거는요, 뭐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,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. 타이틀 바가 있고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, 그 다음에 최대화, 최소화 버튼이 있고, 그 다음에 다른 윈도우 위에 겹쳐질 수 있는 그런 윈도우 속성들을 모두 합해 놓은 속성이거든요. 그런데 다른 윈도우 위에 겹쳐질 수 있다라는 그 WS 오버랩드라는 속성이 윈32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. 이게 윈도우 2점대 버전에서는 의미가 있던 그런 속성이라고 예전에 얼핏 봤던 것 같은데요. 윈도우 3.0 이후부터는 거의 모든 윈도우가 다 서로 포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런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남아있는 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메시지 펌프 만들었고 윈도우 프로시저 정의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기본 폰트가 아니라 큼지막한 폰트로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폰트 핸들 2개를 선언을 했고요. 자, WM create 메시지에서 폰트를 생성을 할 건데요. 저번 시간에 이게 첫 번째 인수가 크기, 그 다음에 마지막 인수가 폰트 이름, 그 가운데는 그냥 12개의 0으로 채우는 거를 했었죠.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h폰트 변수는 왜 스태틱이냐를 지난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.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윈도우 프로시저라는 거는 콜백 함수잖아요. 그래서 한 번 호출되고 끝난 다음에, 그러니까 각각의 메시지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이 호출되는 함수인데,
즉 여기서는 WM create 메시지 발생했을 때 호출되었다가 끝나고, 또 WM destroy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었다가 끝나고,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는데, 지역 변수는 그 함수의 종료와 함께 그 내용이 파괴가 되어 버리죠. 그런데 이 폰트는 create 메시지 받았을 때 만들어 놓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생명 주기 동안에는 살아 있다가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될 때, 그때서야 이제 이 리소스를 정리해주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역 변수이지만 그 내용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스태틱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. 자, WM 페인트 메시지에서 텍스트 아웃을 해가지고, 자, 00시, 00분, 00초 뭐 이런 포맷으로 출력할 거다라고 일단 가늠을 해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제가 코딩을 했죠. 케이스 빠져나올 때 브레이크가 아니라 그냥 리턴 제로로 빠져나왔습니다. 이렇게 하면 디폴트 구문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. 케이스에서 처리되지 않았을 때 빠져나온 부분에서만 diff 윈도우 프로시저 태우고 리턴하면 되죠. 둘 중에 어디가 좋은지는 뭐 호불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. 취향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신에 일관성을 잃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겠죠. 자, 편집기를 열어가지고 정말 위험하게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윈도우 클래스의 이름 지정하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null 값을 줘버렸죠. 그 외에도 사소한 오타들도 있고. 자, 배경색 지난 시간에 그 흰색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배경색 투명으로 한 것도 빠져서 추가를 했고요. 자, 이제 현재 시각을 얻어오는 API가 뭐가 있냐면은 get local time이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. 이거를 호출을 하면은 그 현재 시각을 지금 사용 중인 PC의 타임존에 맞게 구해 오게 됩니다. 이거랑 똑같은 함수로 get system time이라고 하는 API도 있는데, 이거는 그 로컬 타임이 아니라 절대 시간 있죠. UTC라고 표현하는 UTC 시간,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시간, 썸머 타임 적용되지 않을 때 영국 시간 기준으로 시간을 갖고 오게 되고요. 그래서 로컬 타임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람이 볼 때 무리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갖고 온 시간을 그 문자열 형태로 강공할 때는 WS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스템 타임 구조체의 멤버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레퍼런스가 없으니까. 자, 시분 초 값을 읽어야 되는데, 일단 hour, minute, second라고 해서 갖고 오는 와볼 텐데,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. 컴파일 해보면 알겠죠. 자, 그리고 가져온 값을 이제 절대 하드 코딩한 00시, 00분, 00초 대신에 그 교체를 해줬고요. 컴파일을 해보면은 역시나 에러가 나는데, 자, hour 지금 컴파일이 뭐 많이 진행되지도 못했네요. 저 최초에 오타 낸 거를 제가 또 수정한다는 게 잊어버리고 수정을 안 해가지고, 수정을 했더니 이제 시스템 타임 멤버 접근하는 게 틀렸다고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. 자,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. 함수 프로토타입과는 달리, 그러면 도대체 이 시스템 타임 구조체가 갖고 있는 멤버가 뭔데를 보여주지는 않잖아요. 그러면 헤더 파일을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. 자, 이 구조체 이름이 시스템 타임이니까 언더스코어 시스템 타임이니까 언더스코어 시스템 타임을, 자, GCC 컴파일러의 include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H 파일을 뒤져가지고 찾아냅니다. 사람이 찾으면 일일이 다 열어봐야 될 텐데 컴퓨터한테 시키면 편하죠. 자, 이렇게 봤더니 구조체 정의하는 부분이 여기 있죠. 편집기로 열어보면은, 야, 땡큐 하게도 첫 페이지에 그냥 딱 눈에 띕니다. 자, 멤버를 보니까 크게 틀리진 않았는데, 자, 모든 멤버 이름 앞에 W가 붙고요. 두 번째 글자가 낙타 표기법으로 대문자가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W hour, W minute, W second 이렇게 편집을 해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.
수정을 하고 컴파일을 해보면은 에러 없이 컴파일이 잘 됐습니다. 실행해보죠. 아차차차, 폰트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했네요. 자, 조그맣게 나오는데, 자, 어쨌든 현재 시각 값이 나오긴 하죠. 매번 새로 그려주는 걸 안 했기 때문에, 자,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을 해야 시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폰트도 적용을 하고, 프로그램이 안 죽네. 자, 제가 또 실수를 하나 한 것 같아요. 포스트 퀴트 메시지를 호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. 이걸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저도 실수를 해요. 그러니까 이거를 틀리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도 하시고 또 체킹도 하고 해야 됩니다. 이게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정말 버그가 돼가지고 찾기도 힘들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미리 잘 봐두시면은, 포스트 퀴트 메시지 안 해가지고 프로그램 안 죽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딱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. 자, 일단 폰트 만들어 놓은 거 적용을 하고요. 자, 텍스트 아웃 하기 전에 폰트 적용시키고 출력하고 난 다음에는 폰트 반납하고. 자, 그 다음에 화면을 새로 그리기 위해서 매번 윈도우 사이즈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자동으로 되게 해야 되니까, 자, OS가 제공을 하는 타이머를 이용을 할 건데, set tim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. 특정 윈도우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벤트 발생시키는 함수이고요. 자, 그래서 인수로 윈도우 핸들을 주고, 그 다음에 타이머의 ID가 필요하고, 그 다음에 타이머의 주기, 그 다음에 콜백 함수 등록하는 게 있는데,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. 대충 해놓고 또 컴파일 하다가 에러 나면은 프로토타입 보고 고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콜백 함수 프로토타입이랑 타이머 주기 값을 위치를 반대로 적었네요. 콜백 함수는 지금 당장은 안 써도 됩니다. 콜백 함수가 없으면은 메시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가능하고요. 그 메시지 안에서 화면을 다시 그리는 코드를 하면 되는데, WM 타이머 메시지를 캐치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invalidate wind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. 그러면은 그 즉시로 현재 화면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, 현재 화면이 무효가 됐다는 거는 다시 그려야 된다는 뜻이죠. 무효니까. 그래서 이 API 콜을 받으면은 WM 페인트 메시지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드디어 제대로 구현된 거를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둬도 저절로 시계가 가죠. 자,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뚝딱뚝딱 시계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뭔가 조금 실용적인 느낌이 나죠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더 재미있고 유용한 것들을 계속 해볼 거니까요.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표시를 켜두시면은 잊지 않고 제 새로운 동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